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통관번호, 제품 구매 이력, 이 중국 국적 전 직원에게 털린 쿠팡 개인정보에 그 전에 털렸던 통신사와 카드사 정보까지 합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사건 직후에 쿠팡의 적절치 못한 대응들까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쿠팡 앱에 들어봤거든요. 네. 방대한 정보들이 지금 유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봤는데 오히려 저보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문하신 김용준 님이 쿠폰에 당첨됐다고. 지금 유출 사고는 있고 돈을 계속 더 쓰란 얘기인가. 그런데 지금 이 확인을 누르니까 그 흔한 사과문도 없던데요. 일단 쿠폰 당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조금 더 약이 오르는 것 같네요. 이런 네.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아닌데 네. 쿠팡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 쿠팡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요? 이 사과문을 저 못 봤는데.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틀짜리 사과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과문이 빠진 자리에는 그 대신에 오늘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로켓 배송은 내일 도착이라는 광고와 함께 사과문 내린 자리에다가요. 그 자리에다가 크리스마스 깜짝 세일 광고가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쿠팡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라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뭐 사과문 걸어놓고 뭐 내 정보를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유출됐으니까 뭐 가령 어떤 걸 조심해라랄지 이런 걸 좀 크게 붙여놓을 것 같은데 사흘 만에 이틀만 딱 걸어놓고 사과문 내렸다. 그 자리에 쇼핑 광고를 오히려 걸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돼서 걱정되는 분들이 그럼 나 이거 빨리 탈퇴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직접 한번 탈퇴를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탈퇴라는 버튼 찾는 데만 제가 한 2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찾았더니 마이쿠팡이란 걸 들어가라 해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라 해서 정보를 수정했는데 휴대폰으로요. 근데 또 다시 PC로 가래요. 컴퓨터가 없으면 탈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먼저 멤버십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을 내가 난데 또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용한 걸 또 확인하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저보고 대체 뭐가 아쉬웠는지 설문조사를 적어야지 회원 탈퇴 번호를 누를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복잡한데 지금 찾기도 어렵고 탈퇴 과정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뱅커님처럼 젊은 사람들도 탈퇴가 이렇게 어려우면 네. 연소하거나 고령인 분들은 탈퇴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규제 조항이 존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네. 온라인 사이트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를 열고해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업체들이 온라인 기만 설계를 규제하는 인터페이스 자율 규약을 제정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서 어제부터 이 자율 규약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율 규약에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몰래 장바구니 담기나 속임수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한 행위 일단 공정위가 시정 본고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이후 쿠팡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컴퓨터 없으면 탈퇴도 못해요. PC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90일 뒤에 파기된다라는 정보들이 유출된 거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 탈퇴한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탈퇴한 회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소 등이 노출되었다고 하면 어떤 주소를 입력하였는지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탈퇴했으니까요. 나는 이미 탈퇴했는데 어떻게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쿠팡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는 탈퇴 시로부터 90일간 보관하다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 중개자 즉 쿠팡 등과 같은 업체는 계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재화 등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기록 등을 3년 내지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탈퇴한다고 모든 정보가 일시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쿠팡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회원과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보관해 두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탈퇴한 회원과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는 분리해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보는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태로 동시에 모든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쿠팡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지금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그 문자를 보면은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유출이냐 혹은 노출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향후 쿠팡이 지게 될 책임 수위가 달라지나요? 왜 표현을 노출, 유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걸까요? 이 사과문을 발송할 당시 쿠팡의 인식은 아직까지 노출이 되었을 뿐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예. 그 반면에 미묘한 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표현을 엄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사태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되고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와 같은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노출과 달리 유출은 그 자체로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아직까지는 단언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 즉 업체 입장에서는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원들이 묻습니다.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과징금을 생각해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국민 기반한 거다 했더니 쿠팡 대표가 이제 생각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유출, 노출 뭐가 맞느냐? 유출이 맞다라고 지금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에는 노출이라고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출 피해자들이 내 로그인 기록을 보니까 unknown, 알 수 없음으로 접속이 된 흔적도 있다. 또 내가 쓰지 않는 기기인데 접속이 됐다는 기록도 있더라. 심지어는 텔레그램 메신저랄지 이런 쪽으로 쿠팡 관련 전화가 오기도 하더라. 그럼 벌써부터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안인데 이를 토대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쿠팡 아이디와 비밀번호,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일단 비밀번호를 바꾸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좀 헷갈릴 테니까 똑같이 해놓기도 하거든요. 대다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해커들이 한 사이트에서 어떤 인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여러 사이트나 계정에 동시에 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해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정보 침탈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쿠팡은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민관 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여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트, SNS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특히 SNS가 유출된다면 그 SNS는 신분 도용의 도구, 즉 단순히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기나 SMS 인증 또는 지문 얼굴 등 생체 인식이 가능한 2차 인증을 생활화해야 하고 나만의 비밀번호 생성 규칙을 마련해서 일부나마 조금씩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단순히 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배송지 주소나 구매 이력과 같은 단순 온라인 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정보도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교화된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배송되었다는 연락이 온다던가 주문 확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연락이 올 경우에 내가 내 주소로 주문한 게 맞으니까 쉽사리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 앱을 설치하거나 어떤 링크를 걸어두는 문자 메시지라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스미싱 피싱 사이트인지 여부는 일단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 스미싱 문자 메시지 차단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복잡하면 핸드폰에서 직접 스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스팸 신고 자체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 문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기능을 설립해두고 있습니다. 그 필요하면은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는 업체이기도 하고 귀찮다 보니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정도는 사전에 주문할 때 메시지로 남겨두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그 정보는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보니 그 비밀번호는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